국민 마음을 잡기이다. 그것도 네. 좋네요. 그러네요. 네. 네. 정답 뭐예요? 3마리 토끼 잡기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던 지난 8월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局長級対話を行い、両国の輸出管理について相互に確認することと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협력이 중요하며 한국도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자존심의 문제여서 절대로 이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또 한편은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파국을 막자. 예, 파국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었죠.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러면 3마리 토끼가 무엇이겠냐? 첫 번째 토끼는 원토끼. 그 방위 분담금 문제거든요. 주한 미군 방위 주둔 방위 분담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협상이 지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대선 전략과 맞닿아지면서 과도해도 너무 심하다. 정도로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는 정말 외교의 이 관행까지도 깨가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결정은 방위비 분담의 그 협상에 있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체면도 좀 세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토끼는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됐는데 지소미아 그 협상을 통해서 국장급 대화로 이게 격상시켜서 이제 물밑 대화는 다 끝났고 거의 공식화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경제 문제를 이 속에 연계시켜서 이 협상을 끌고 왔다는 것이죠. 세 번째 네. 토끼는 이 뜬금없는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 이것을 풀 수 있는 이 한 계기는 마련해 줬다. 결국 통합의 정치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이번에 네. 그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청와대가 아무리 자화자찬을 해도 이거는 대한민국이 대폭 양보한 거죠, 일본한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내놓은 거는 거의 없고요. 한국이 대폭 내놓은 겁니다. 지소미아 이 파기 번복을 했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굉장히 반발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 승리를 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정말 그냥 파기가 됐으면 이 후폭풍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정말로 이성을 갖고 이 문제를 파기 번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다른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정말 이런 범위에서는 안 돼요. 제가 이 판도라 나와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지금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를 뭐 배제하고 그 수출품을 이제 규제하는 거. 이 문제하고 지소미아 이 안보 문제하고 절대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한일 문제에서 순식간에 한미 문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했죠. 한 번 우리가 지금 이런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뿐만 다른 나라에 다 각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도 지금 되돌아서는 안 됩니다. 한일 문제만 냉정하게 앞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저는 이 문제는 꼭 이렇게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외교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는 충분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묘한 델리키트한 문제가 있었어요. 강제징용부터 불거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감나라 변환을 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상권 분립의 훼손이고 또 하나는 뜬금없는 일본의 경제 전쟁 선전포고에 대해서 그냥 항복할 수는 또 없는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주권 국가로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 변수가 끼어들죠. 미국의 중재, 사실상 압박,
또 국제 질서라는 것이 힘인데 초강대국 미국의 말을 거슬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반미 운동도 하고 미 대사관저도 뭐 점거동성 들어갔지만 저도 정치인이 돼서 보니까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의 미국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외교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나 방위비 분담 현안이 있는 상태 속에서 미국의 만류를 참 매정하게 냉정하게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최대한의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리고 일본을 달래가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아니었겠는가. 그래도 참 잘한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번 결정으로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일 정부가 국장급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수출 규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저는 경제 제재 문제는 전혀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일본은 제스처만 취했기 때문에 일본은 결국은 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 거는 우리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응한 거였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풀려면은 강제징용 문제하고 결국 경제 제재 문제하고 이 같이 묶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국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멋지게 해낸 일이 지금 현재 문희상 의장이 내신 강제징용 해법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는 책임이 없고 이 문제는 한일 간에 일본이 우리한테 문제 제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풀려요. 근데 저는 이걸 중심으로 사실 일본하고 잘 논의하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꼭 하나 경계할 거는 지소미아 문제로 다시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우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거는 저는 김용태 의원 말씀은 부분적으로 뭐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분명하게 이 결정이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7월 1일 이전이라는 게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포함시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이 주소미아의 문제는 다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 그러니까. 문제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는 이겁니다. 압박과 대화와 긴장 상태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들어주면서 미국에게 이제 공을 우리가 일본에 던질 테니 미국 당신들이 좀 역할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이것이 그냥 연장이 아니라 조건부 연장이다.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살려준 묘수였다 이렇게 봅니다. 한일 양국은 12월 중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까요? 저는 그 원론적인 얘기만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그 아베가 얘기한 걸 보면은 지소미아를 연장하게 되는 것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한국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아주 원론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경제 수출 규제 일본에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이제 거부하면은 미국의 중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전통적인 것이었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알아서 해라. 우린 모르겠다. 끼어들긴 했잖아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끼어들었는데 뭐 철저하게 일본 손을 들어준 거죠. 철저하게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국장급 협의를 한다 이런 건 다 그냥 말인 거죠, 사실은. 근데 바로 경단성이 동시에 발표했어요. 수출 규제에 변화 없다. 바로 공식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양국이 이 국내 정치 문제가 또 중요하거든요. 또 아베 또 연대하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라인이 가동되었고 그 안보 문제는 하시다시피 일본이 더 지금 절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발제에 한해서 얘기해 보면요. 네. 그 첫 번째 그 분담금 협상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If there isn't an agreement by the end of the year with South Korea, cost of ensuring
What is the Pentagon's next decision? Would you consider reducing forces on the peninsula? On the SMA, I'm not going to prognosticate or speculate on what we may or may not do. The State Department has the lead in these discussions. 미국이 누차 얘기했지만 그 별개의 문제거든요, 처음부터. 미국의 논리를 보자면 한국이 부자 나라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